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미래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정평이 높은 러시아 자유민주당 창립자 블라지미르 지리nov스키가 트럼프의 베네수엘라 침공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미 대선 직후인 2020년 러시아 베르비 채널 솔로비오프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그 같은 예측을 했습니다. 당시 그는 2024년에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며 러시아는 그를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었다면 러시아에 뭔가를 요청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와 우리 모두 승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올바른 입장을 취했을 것이며,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 입장을 정할 기회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리nov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공격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차지하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차지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에 앞서 2019년 지리nov스키는 미국이 개입하는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도 예측했습니다. 지리nov스키의 2030년 전망은 이미 발표된 바 있습니다. 그는 중국이 러시아에 더욱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고 예측했는데, 모스크바가 서방에 맞설 수 없다면 베이징 역시 버틸 수 없을 것이라는 이유에서 했습니다.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작전과 마두로 부부 체포를 직접 명령했습니다. 지리nov스키의 예언이 온라인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동은 지구 반대편에 위치한 러시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단기적으로 유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세계 최대 석유 수출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군사적, 정치적 위기는 유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게다가 베네수엘라에서의 작전은 특수군사작전 진행 방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새로운 정권이나 마약 카르텔이 예산을 보충하기 위해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무기를 판매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당연히 러시아에게는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러시아의 미국 학자 말렉 두다코프에 따르면 미국이 마두로 정권을 공식적으로 전복시키는 데 성공한다면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향할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두다코프는 말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 상황이 예측 불가능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에게도, 트럼프에게도, 그리고 중남미 지역 전체도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드미트리 메드베제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행동을 강하게 비판하며 핵무기 보유만이 국가를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카라카스 작전은 어떤 국가든 군사력을 최대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라면서, 그래야만 부유하고 뻔뻔스러운 개인들이 석유든 뭐든 간에 헌법 질서를 쉽게 뒤엎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를 확실하게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핵무기라면서 핵무기 만세를 외쳤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미국의 군사작전이 미국에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 독립국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트럼프의 행동을 노벨상을 향한 또 하나의 훌륭한 발걸음이라고 비꼬았습니다. 메드베제프는 또한 유럽 국가들의 미온적인 반응을 지적하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민주주의 유럽이 거의 완전히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워싱턴이 베네수엘라가 아닌 우크라이나에서 비슷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서 보여준 것 같은 조치를 완전히 다른 곳에서 취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메드베제프는 키예프에서 코카인에 중독된 우크라이나의 짐승들은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군사기지를 공격하고 지도부를 억류할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볼프강 이싱어 뮌헨 안보회의 임시의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관련 행동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를 비난하기도 힘들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엔 차원의 논의가 없었다고들 서방이 주장하는데,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과 마두로 납치도 마찬가지라는 논리입니다. 사실 러시아는 젤렌스키를 너무 봐줬습니다.
물론 탈나치와 탈군사화를 위해 전쟁을 4년이나 끌었지만 러시아 내부에서는 왜 미국처럼 젤렌스키 참수작전을 하지 않았느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쳐들어가 마두로를 산채로 납치한 것은 타이완도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러시아나 중국이나 이번 사태를 규탄은 하지만 미국이 밝혔듯 난민은 미국의 나와바리로 묵인해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타이완의 군사 전문가 천 워밍은 베네수엘라가 믿었던 러시아제 무기가 미국에 대항할 수 없었다면서 비대칭 전투의 결과는 예견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군의 군사력이 강할지라도 타이완은 이를 맹목적으로 낙관해 보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두고 중국도 강대국이 무력으로 약소국을 압박해도 되는 신호로 읽을 수 있다면서 그 나비 효과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재미학자 웡리중도 타이완도 해협 사태가 갑자기 발생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시나리오를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양안 관계와 타이완 사회가 붕괴되는 사태 직면에 대국이 국제법 같은 것을 지킬 것이라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타이완은 당파의 이견을 버리고 서로 적의를 없애고 증오를 줄여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이칭더의 민진당은 갈수록 태산입니다. 20명의 민진당 입법위원은 양안 조례의 명칭도 바꿨습니다. 타이완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명칭을 바꿔 타이완을 독립국가로 표기했습니다. 라이칭더는 더 연기도 안 하고 노골적인 타이완 독립의사를 내비치면서 중국의 레드라인을 마구 밟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라이칭더의 입방정이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면서 전쟁을 선동하고 있으니 그를 잡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넘칩니다. 라이칭더가 벌써부터 정권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어 극도로 위태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